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자, 오늘 빅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코카콜라 최신 실적인데요. 네, 아주 따끈따끈하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월 10일 장 시작 전에 막 발표된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를 넘어서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할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좀 놀라게 했다는 그 헤드라인 숫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실적 발표의 첫인상이니까요. 네, 월가 전문가들 예측, 그러니까 팩트셋 컨센서스랑 비교했을 때 실제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매출이 11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8억 2천만 달러요? 네, 정확히 118억 달러죠. 근데 이게 시장의 기대치였던 120억 5천만 달러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아,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군요. 이게 뭐 종종 있는 일 아닌가요? 이번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코카콜라가 시장의 매출 예상치를 밑돈 게 무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5년 만에요? 와, 그건 정말 큰 뉴스네요. 그렇죠. 항상 기대를 채워주던 우등생이 처음으로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셈이니까요.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이제 이익 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정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애즉 EPS는 0.58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이건 시장 예상치였던 0.56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겉모습은 좀 주춤했는데 속으로는 비용 관리를 잘해서 이익은 지켜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운영 효율성이 아주 뛰어났다는 증거죠. 하지만 시장은 글쎄요. 시장은 어느 쪽에 더 반응했나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걸 보면 시장은 그 이익 방어 능력보다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꺾인 매출 성장세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 코카콜라 같은 거대 기업도 성장이 둔화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출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네요. 특히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은 가격을 얼마나 올렸고 그래서 판매량은 어떻게 됐나 이 줄다리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르죠. 기업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이번엔 어땠나요? 이번 4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코카콜라의 가격 결정력은 여전히 막강해 보입니다. 4분기 동안 제품 평균 가격을 1% 올렸거든요. 네, 1%요? 근데 놀랍게도 전체 판매량도 똑같이 1%가 늘었습니다. 와, 가격을 올렸는데도 사는 사람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4분기만 보면 정말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정도 인상은 괜찮아, 난 계속 마실 거야 하고 반응해 준 셈이죠. 그야말로 완벽한 균형인데요. 맞습니다. 4분기는 그랬죠. 하지만 이걸 2025년 연간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어떻게 다른가요? 연간으로는 평균 가격을 4%나 올렸는데 판매량은 0%였습니다. 0%요? 아,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4분기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지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계속된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이 슬슬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뭐랄까 일종의 경고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일지 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장이 좀 정체된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특별히 이게 우리의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강조한 게 있었나요? 아주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 제로슈거였죠. 아, 역시 제로슈가군요. 네, 경영진이 제로슈거의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 스토니오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특히 건강에 민감한 젊은 세대, 젠지를 코카콜라 브랜드로 끌어들이는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제로슈거 라인업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못을 박았죠. 그렇군요. 그럼 그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나요? 아니면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편차가 꽤 컸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는
매출이 4% 늘면서 아주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매출이 7%나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에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부진했군요. 혹시 원인에 대해서 회사 측이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당연히 그 질문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경영진이 특히 중국 시장의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훨씬 약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중국 시장이요? 네, 이게 단순히 코카콜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중국 내 거시적인 흐름하고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 구도 변화라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된 거죠. 그리고 인도 시장의 회복도 2026년에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제로슈거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지만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 시장에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들어보면 이익도 잘 방어했고 제로슈거도 잘 팔린다는데 왜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1.5%나 하락했을까요? 시장은 저희라 놓치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의 눈은 항상 과거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향해 있으니까요. 아, 미래 전망이 문제였군요. 네,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카콜라가 제시한 2026년 연간 전망치가 시장의 눈높이를 살짝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실망감을 준 건가요?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핵심 사업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게 환율이나 M&A 같은 외부 요인을 뺀 순수한 사업 성장세라 시장이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했죠? 4%에서 5%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5% 초반이었으니까 이게 약간의 실망감을 준 거죠. 아,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쳤군요. 그렇죠. 반면에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7%에서 8%를 제시했는데 이건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익 전망보다는 매출 성장이 생각보다 더 더딜 거라는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회사는 왜 이렇게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경영진은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현재 보이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모두 반영했다는 의미죠. 어떤 위험 요인들을 언급했나요? 구체적으로는 일부 신흥국 시장의 불안정한 환율,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다시 오를지 모르는 원자재 가격 같은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 실적과 미래 전망을 다 짚어봤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이 저희 빅소님 같은 투자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보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역시 코카콜라 하면 배당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배당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안심해도 될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무려 6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이른바 배당킹이잖아요. 64년 연속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현재 주당 0.5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약 2.5% 수준입니다. 올해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정책의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거든요. 올해도 배당금을 인상해서 65년 연속 기록을 이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배당 매력은 여전히 굳건하군요. 그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니까 부정적인 보고서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시장의 단기적인 반응과는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오, 긍정적이었나요? 네, 보수적인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평가는 배치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알루스 캐피탈, JP모건, 바클레이즈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요? 네, RBC는 87달러로, JP모건과 바클레이즈는 83달러로 올렸죠. 이들은 단기적인 성장 둔화 우려보다는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이익 창출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한 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감정선과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계산이 달랐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더십 변화 소식도 있었죠. 제임스 콘시 CEO가 물러나고 새로운 CEO가 온다고 하던데 이건 앞으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제임스 콘시 CEO의 마지막 무대였고요. 신임 CEO로 엘리케 브라운이 취임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그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내부 승진이라는 점이에요. 아, 내부 승진이군요. 네, 그래서 경영진은 이번 리더십 교체를 전략의 급격한 수정, 레볼루션이 아니라 기존의 성공 전략을 더욱 가속화하는 진화, 이볼루션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혁명이 아닌 진화다. 아주 영리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선장은 바뀌지만 배의 항로는 그대로니 안심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셈이죠. 오늘 분석한 내용을 돌아보면 코카콜라가 5년 만에 매출 쇼크와 좀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타격을 입었네요. 네, 그랬죠. 확장 동력, 그리고 탄탄한 이익 방어력,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배당이라는 투자 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단기적인 역풍과 장기적인 펀더멘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네. 여기서 빅소님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소비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언급했어요. 양극화요? 네, 소비자들이 아예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찾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로 몰리는 그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코카콜라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코카콜라는 그 중간에 있는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의 상징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시장이 프리미엄과 가성비로 갈라지는 환경 속에서 대중 브랜드의 상징인 코카콜라가 과연 양적 시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공략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정체성을 잃지 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코카콜라의 새로운 리더십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